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저녁 금요일 공개 방송 좀 시작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7월 달이 그래도 좀 마무리가 됐어요. 예, 7월이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달력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 좀 남아 있지만 월요일이 남아 있지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매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뭔가 피크는 뭐 오늘로 끝이 났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뭐 전체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뭐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뭐 좋다 나쁘다라는 개념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CPI도 발표가 됐었고 PPI 뭐 장외사인 넘어갔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항상 이야기가 좀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FOMC잖아요. FOMC마저도 뭐 무난하게 지금 넘어간 한 달이었고요. 그리고 미국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빅테크 주들의 급등세가 연출이 됐죠. 뭐 일부 빅테크들의 종목들 이런 종목으로만 이제 매기가 좀 유입이 되면서 상당히 해외 증시하고는 좀 다른 양상을 좀 보여준 국내 증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움직임들을 놓고 보게 되면 올라가는 종목과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이죠. 예, 상승하는 종목과 이제 하락하는 종목 간에 뭔가 괴리가 좀 심하게 진행이 된 한 달이지 않았나. 진행이 된 시장이지 않았나. 뭐 이런 게 이제 7월 달을 보내면서 느꼈던 소회였고 그리고 뭐 마지막 주는 너무 임팩트가 컸잖아요, 사실. 네,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임팩트가 상당히 컸습니다. 이제 뇌리에 그냥 싹 그대로 좀 드러나는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주였던 것 같아요. 2000지의 급등 그리고 한 1, 2주간의 급등세의 마지막 피날레가 뭐 마무리? 뭐 마지막 피날레라고 하기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 이틀 동안의 급락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히 시장에도 영향을 좀 많이 미쳤었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른 여타, 그러니까 2차전지와 2차전지가 아닌 종목군들로 완전히 시장이 싹 갈린 거잖아요, 사실. 소수의 2차전지 종목군들이 다수의 전체 시장을 억누르는, 다수의 시장 전체를 억누르는 그런 이제 현상이었는데 이 2차전지가 또 급락을 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시장이 또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이게 뭐 선의의 피해자라고는 그렇지만 뭐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확실히 수급의 쏠림은 전체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은 좀 상황이 연출이 됐다. 좀 불편한 상황이 연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오늘은 뭐 그나마 마지막 거래일 뭐 마지막 거래일이 좀 그렇다. 7월 31일에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이번 주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뭐 2차전지도 살아났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좀 많이 눌려 있었던 종목군들도 평균적으로 좀 상승을 만들어 주면서 좀 마무리가 돼가지고 뭐, 뭐 분위기는 좀 나쁘지 않게 좀 끝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FMC가 이번 주에 좀 끝나면서 뭐 다양한 매크로 변수들도 많이 좀 잦아든 거는 좀 사실이죠. 그리고 8월 달에는 또 FMC가 없습니다. 8월 달에는 FMC가 없고 그리고 이제 9월 달에 이제 FMC가 이제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뭐 FMC 자체가 없는 것만으로도 일단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변동성을 좀 줄여줄 수 있는 뭐 그런 하나의 또 뭔가 이제 악재라고 하긴 좀 그렇고 변동성 요인이 좀 사라진 상황이니까 뭐 7월달 우리나라 전체적인 지수 자체가 약간은 좀 방향성이 모호하게 방향성이 좀 상당히 좀 모호하게 그러니까 위아래로 지금 움직이는 폭들만 좀 놓고 보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중간 라인의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위아래 업다운 업다운이 상당히 좀 강했었던 시장.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이 코스닥 시장을 딱 놓고 보게 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월 초에 조정이 나왔다가 끊임없이 상승을 하는 모습들
하지만 이틀 동안의 하락으로 시가까지 7월 달에 시가까지 끌어내리는 변동성, 극심한 변동성 보여줬던 게 코스닥 시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전체적인 코스닥 종목군, IT 종목군들을 포함해서 2000원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리바운딩이 나오면서 또 지수를 또 3%대 상승으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이제 기이한 변동성들을 보여줬던 게 7월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적절하게 대응을 잘 하셔서 수익을 내셨던 분들도 계셨을 거고, 이 전반적인 상승 흐름들,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뭐 잘 읽지를 못해서 수익이 나시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그리고 이 끝단에서 포모 증상이 나오면서 좀 뒤늦게 따라 들어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크게 또 손실을 입을 수 있었던 그러한 이제 위험과 뭔가 기회 요인이 상당히 좀 상충됐었던 그러한 시장 분위기가 좀 7월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한 이틀 동안 뭐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약간 좀 긴장하고 좀 봤어요. 긴장을 상당히 좀 많이 하고 본 상황이었고, 뭐 그래도 저희는 뭐 7월달 한 달 동안 뭐 좋은 트레이딩을 뭐 상당히 좀 많이 해왔습니다. 좋은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해와가지고 뭐 우리가 이제 평균 뭐 한 20거래일 되잖아요. 그쵸? 1개월 동안에 거래일 수가 뭐 휴일 뭐 다 빼고 휴일 다 빼고 휴일 뭐 없다라는 가정하에 거래일이 이제 20일 정도가 되는데, 뭐 우리 방은 하루에 한 종목씩은 그래도 평균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잘 뭐 이제 컨트롤하면서 우리 회원님들의 계좌 컨트롤하면서 그리고 종목 컨트롤 잘 하면서 좀 마무리를 좀 잘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짧게나마 우리 방에서 이제 어떤 종목군들 매매를 했는지 결과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생각나는 종목군들 위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금양이라는 종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약간 좀 중기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종목인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2023년도 올해죠. 올해 2월 달에 이 매수 문자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26,500원대 매수 주문을 넣어가지고 쭉 진행이 됐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이 지금 뭐 10만원대를 훌쩍 넘어섰죠. 13만원대 고가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이게 주가가 얼마까지 움직였습니까? 19만 4천원대까지 움직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우리 방에서는 꾸준하게 좀 매매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 달만 하더라도 금양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상승을 보여줬던 구간들도 좀 있긴 했었지만 그 이후에 시장에서 별다른 관심이 없었죠. 근데 이제 2월 달 들어서 가지고 뭔가 이제 2차전지에 대한 분위기가 싹 뭐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뭐 이 종목에 대한 뭐 매수는 뭐 나쁘지 않겠다. 뭐 단기 트레이딩이 됐든, 그리고 2차전지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 흐름들이 나왔었을 때 이 금양 같은 경우는 뭐 작전주라는 평가들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트레이딩 관점에서 우리가 좀 수익을 좀 거둬야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에서 우리 VIP 회원님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0원대 매매했던 이 부분들을 꾸준하게 끌고 가셨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위아래 업다운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올해 상반기에 가장 좀 히트를 쳤던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아직 대회 변수가 끝난 건 아니에요. 금양이라는 종목이 일단은 이 금양이 왜 이렇게까지 시장에서 각광을 받냐라고 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들이 과연 무엇일까 고민을 해보게 되면 일단은 금양이 뭐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는 뭐 덩치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는 산업의 크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시장의 기대감들을 불러일으키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뭐 메시아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2차원지의 메시아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어떤 분께서 또 근무를 했었던 홍보이사로 좀 근무를 했었던 그런 기업들이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채굴권, 그쵸? 탄광에 대한 채굴권,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사업 전개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여전히 뭐 시장에서 좀 핫하게 대중들의 뇌리 속, 그리고 항상 시장의 중심의 역할을 하면서 상당히 좀 트레이딩이 많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펀더멘털로만 놓고 보게 되면은 뭐 고평가는 맞고요. 네, 당연히 고평가는 맞고. 근데 그 고평가를 뛰어넘는 모멘텀들을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좋은 상승 구간들이 올해 상반기에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저희는 또 컨트롤하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에코프로 BM. 뭐이 종목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께서 다 매매를 하셨던 종목이고, 뭐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다 매매를 해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뭐 작년도서부터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면서 트레이딩을 좀 했던 종목인데, 이게 지금 2022년도 7월달 최초에 매매를 했었던 구간대가 이 가격대거든요. 이 가격대 이후에 에코프로 BM의 주가 상승은 진짜 놀라울 정도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일봉이거든요. 일봉의 주가 흐름들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계속 횡보되는 과정, 계속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이제 2023년도 들어서면서 이 평가들이 확연하게 바뀌어버린 거죠. 13만 원대에서 지금 80만 원, 80만 원, 60만 원대까지. 뭐 60만 원 찍진 않았지만 58만 원대까지 끊임없이 좀 올라오는 그런 이제 상승을 좀 기업을 좀 토한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도 잘 꾸려 나가셨다라고 하게 되면은 좋은 수익률을 달성하셨겠죠. 이런 부분도 좀 보시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7월달에 매매를 진행을 했던 종목들. 그러니까 뭐 저희 방은 뭐 스윙이 일단은 기본 베이스고요. 스윙이 기본 베이스로 진행을 시키는 방이기 때문에 7월달 같은 경우는 스윙하기가 되게 좀 수월했던 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7월달 초 같은 경우는 특별히 많은 매매를 진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그림들을 한번 좀 나열을 해서 좀 보시게 되면, 이게 7월달 한 달 같은 경우는 이게 7월 7일 첫 주죠, 여러분들. 첫 주. 첫 주하고 이제 7월 7일 날을 저점으로 해서 이제 시장이 반등을 치기 시작을 한 거니까, 사실은 이 기간 동안에 뭐 테마적인 움직임들에 저희가 대응을 했던 구간이었고, 이 이후서부터는 스윙으로 먹을 만한 종목군들, 시장에 대한 리듬들을 타면서 매매를 할 수 있었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때는 저희가 테마를 통해서 이제 스레드 관련된 종목군을 가지고 저희가 단기 트레이딩을 했던 게 기억에 좀 남는 그러한 구간들이었고, 이 이후서부터는 상당히 다양한 업종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을 건드리면서 매매를 했던 내역들을 제가 하나하나씩 뭐 짧은 구간들을 통해서 한 번씩들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8월 달에 이러한 타이밍들이 나오거나 이러한 시장의 모멘텀들이 나왔었을 때 나도 똑같은 뭔가 이제 타이밍적인 부분들을 적용을 하셔가지고 좋은 종목을 좀 걸러내시는 뭔가 좋은 투자 아이디어로 삼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걸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7월 11일 날 매수를 좀 잡은 종목이에요. 세진중공업은. 이게 지금 보시게 되면 세진중공업 같은 경우도 지금은 별다른 움직임들이 그렇게 크게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7월 11일 날 잡았던 구간이 이제 여기서부터 바닥을 확인을 했고, 이 구간에서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제가 화요일 날 오전장에 좀 잡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때 잡았어요, 이때. 7월 11일 날. 이 양봉 딱 터지는 날. 그리고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직전에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라인을 건드리는 순간 매매를 좀 했던 종목입니다.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의 분위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조선업종이 뭐 너무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죠. 근데 초기에 올라갔던 이 구간 자체가 이 정도 구간이었어요. 7월 이제 급락세를 다 마무리하고 조선주들이 슈퍼사이클이라는 하나의 큰 뭔가 모멘텀들을 좀 뒤에 업은 상태에서 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뭐 HD 한국조선해양 이런 이제 빅 조선사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던 그 구간이었습니다. 그 구간 내에서 그런 종목군들도 분명히 좋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숨어 있었던 조선 기자재들 쪽으로도 되게 재미있게 매매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회원님들하고 요 세진중공업 이게 탱크 만드는 회사예요. 탱크. 예, 탱크 만드는 탱크라고 하니까 좀 너무 사투리라 좀 그렇고 탱크 만드는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사들에 대한 수주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세진중공업이 제작하는 탱크의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회사가 다소 과거에는 실적이 뭐 탄탄했던 종목이에요. 네, 실적이 좀 탄탄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뭔가 이제 업황의 뒷배를 만들어내지 못했었는데 이번 상승 구간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새롭게 좀 평가가 되고 있었던 기업으로 제가 스윙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었던 요 포인트는 요겁니다.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의 눌림목 구간, 기존의 이제 넥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2호 가격대를 터치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업황에 대한 강세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아 요거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회원분들하고 들어갔던 자리. 그리고 매도를 했던 부분들은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매도를 하고 이때 당시에 주가가 이렇게까지 좀 밀렸잖아요. 이게 밀렸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2차 전지의 급락세가 나왔어요. 2차 전지로 수급의 쏠림이 나오면서 여타 다른 종목군들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차례 정도 돌파된 이후에 매물대가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수급이 한쪽으로 쏠려버리니까 주가가 못 가죠.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매도를 때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하고 저희는 직전 고점 부근에서 전량 다 좀 매도를 때렸습니다. 매도를 때려가지고 단기간에 하루, 이틀, 3일 이 2박 3일 기간을 통해서 한 10% 정도 수익으로 좀 마무리 지금 시켰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7월 달에 뭐 나름대로 성적을 좀 내줬었던 그런 종목들이었고 그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는 진성 TC. 뭐 기계주들 뭐 다들 좋아하시죠? 기계주들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없으시니까. 기계주들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았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7월 12일 날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8시 59분 그러니까 시초가 매매를 저희 VIP 회원님들한테 문자를 좀 발송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에요. 시초가 매매. 자, 시초가 매매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서 문자를 좀 보내드렸던 종목인데 1차 목표가를 제가 16,000원을 드렸습니다. 저희 회원님들한테. 1차 목표가를 저희 회원님들한테 16,000원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진성 TC는 하루 만에 끝냈어요. 무게감이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거래 하루 만에 거의 뭐 20% 가깝게 상승 마감을 시킨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방은 뭐 좋은 뭐 좀 무게 있는 종목 그리고 약간 좀 블루칩에 가까운 종목들을 매매를 하면서 좀 급등하는 종목군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성 TC에 대한 전반적인 주가 흐름들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 뭐 다수의 종목군들이 이제 2차원지가 상승을 할 때 거의 지금 소외되는 그림들을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 진성 TC 같은 경우 제가 7월 10일 날 이날 들어갔습니다. 수요일 날 보이시죠? 이날 오전 시가에 바로 들어가서 여기서 매도 때리고 나왔습니다. 이날의 고가가 16,23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16,230원. 그래서 저희가 그냥 문자대로 그냥 바로 대응하셨어요. 우리 회원님들은. 시가 대응해서 1차 목표가 16,000원. 전량 다 털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7월 12일 날도 뭐이 종목의 기억이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요. 7월 12일 날 이렇게 좀 매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SF의 반도체. 요거는 저희도 진성 TC를 오전에 건드려 놓고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지나가지고 자 우리 반도체 들어갈게요. 그 중에서도 SF의 반도체를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SF의 반도체의 전반적인 주가 흐름들은 뭐 보시면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7월 12일 날 이때거든요, 이때. 이게 11일 날이고 12일 날. 그러니까 똑같죠. 똑같죠. 뭐 세진중공업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제가 들어가는 타이밍들이 한 차례 정도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양봉을 뽑아내고 주요 넥라인들을 돌파를 시키는 시점에서 그 다음 날의 거래량이 강하게 붙고 매기가 쏠려 있는 종목군들을
그런 세기가 느껴지게 되면 이 종목은 더 간다. 뭐 물론 그 종목이 단독으로 가진 않겠지만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그림들이 좋아지게 되면 이러한 종목군들은 이 구간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힌트가 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보여줬던 이 캔들에 대한 이 에너지가 이게 처음 시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요 힘을, 요 탄력을 받아가면서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바닥권에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뽑아내기가 요번 달에는 되게 쉬웠어요. 되게 쉬웠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날 시가 부근에 들어가 눌림목 확인하고 여기 고가 돌파되는구나. 오케이 들어가자. 라고 해서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이때 당시에 보시게 되면은 매수가가 한 5,360원에서 5,250원입니다. 그리고 시간대가 9시 9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꼭지점에 대한 이 저점 밑꼬리를 다 물량으로 변동성으로 다 잡아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도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 구간이 하락하는 구간이잖아요. 이때 당시의 분위기가 전체가 다 빠지는 분위기. 2차전지 하나로 인해서 전 종목이 다 빠지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으로 우리가 조금은 중기적인 관점이라든지 뭐 한 달여 기간 동안에 홀딩을 해서 가져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되냐면 이런 형태가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SFA가 반도체가 올해 들어서 3월 달에 고가가 한 6,000원대 그리고 5월 달에 고가 부근들도 마찬가지로 6,000원대 그리고 6월 달로 넘어오면서 고가도 6,000원입니다. 그리고 6월 말로 넘어가면서 고가도 6,000원이에요. 이게 만약에 시세 분출을 하고 바로 뻗어나가야 된다고 하게 되면 이 라인을 돌파가 이루어져야 돼요. 6,000원대를 돌파를 못 시키잖아요. 그럼 이거는 여기서부터 돌파를 못 시키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돌파를 못 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바닥권에서 끌고 올라왔던 요 수급들이 바닥서부터 끌고 왔던 이 수급들이 다 차익에 대한 욕구가 엄청 강해지는 시기예요. 그러면은 돌파가 이루어져서 가져가면은 강화가 되겠지만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바닥권에서 들어왔던 물량들이 다 매물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누가 먼저 빨리 매도하고 나오느냐의 게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다 때렸습니다. 5,900원대에서. 예,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며칠 갖고 갔나? 이것도 한 일주일 정도 가져갔던 것 같아요. 예, 한 일주일 정도 가져가면서 수익을 다 실현시켰던 종목입니다. 6,000원이죠. 1차 목표가가. 보시면 아시겠죠. 목표가 1차가 6,000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이거 문자를 보내면서 1차 목표가를 6,000원으로 드렸던 이유들은 뭐 다들 아시겠죠, 여러분들. 딱 눈에 보이잖아. 일단은 여기가 급선무예요. 5,900원에서 6,000원을 어떻게 돌파를 시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1차 목표가를 6,000원으로 두고 대응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요번 7월 달에 약간은 좀 따뜻하게 매매를 했던 우리에게 좀 알찬 수익을 줬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10% 이상 수익을 줬던 종목이고요. 그 다음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제 SK네트워크스. 이 종목은 말할 게 너무 많아. 이거는 지울게요. SK네트워크스는 되게 매매를 할 때 말이 많았던 종목이고 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 종목은 제가 안 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아마 우리 포트 내에서 시장 하락을 견딜 수 있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제가 밀어붙였던 종목입니다. SK네트워크스. 이 종목은 저희가 10% 이것도 한 15%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를 좀 시켰던 종목이에요. 6월 21일 날 매매를 좀 들어갔던 종목인데 SK네트워크스는 뭐 다들 아시죠? 이게 뭐 다양한 일을 하는 회사예요. 다양한 일을 하는 회사고 그리고 6월 21일 경쯤에 제가 들어갔었던 투자 아이디어는 일단은 눌림목으로 보고 좀 들어갔던 종목이고 그리고 좀 밀리게 됐었을 때 이 라인을 크게 하향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좀 끌고 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시장이 좀 약간 밀렸었던 분위기들 그리고 7월달 초반에 시장이 밀리면서도 이 종목은 되게 강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시장하고 완전히 역의 관계를 형성을 했던 거거든요. 7월달 초에 지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빠졌었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빠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매집이 이루어지면서 횡보가 되는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SK네트워크스를 제가 이 정도까지의 상승을 그렸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전기차 충전소예요. 전기차 충전. 아마
6월 말서부터 해가지고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기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이 불거지면서 우리나라도 뭐 2차전지 올라가고 전기차 기대감들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SOC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아니 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충전기 이야기가 충분히 시장에서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 SK 네트워크스를 계속 매수를 해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매도를 언제 했냐? 저희 이때 했어요. 이때 이 음봉 터지는 날. 저희 VIP 회원님들한테 이 가격대에 자 이제 적절하게 매도 때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900원에서 6,000원 사이에서 전량대 매도 치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더 올라가더라고요. 6,3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뭐 이 구간은 먹지는 못했고 그냥 저희는 뭐 바닥권에서 잘 샀고 또 어깨 넘어서 뭐 한 인중 정도에서 잘 매도를 하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한 수익률도 15% 정도 수익률로 달성을 해서 좀 마무리를 좀 시켰던 그런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그래서 7월 달에 이 종목 가지고도 지금 좀 따뜻하게 따뜻한 수익 달성 아주 좋아요. 그래서 뭐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코인테크 뭐 이 종목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되게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매매를 많이 못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적정 수준으로 좀 올라오게 되면 2차 전지 장비주들도 후발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장비주 중에서 코인테크의 이 자동화 설비는 아마 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코인테크를 제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정회원님들하고도 대응을 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거의 고점에서 저희는 되게 잘 때렸습니다. 이게 지금 7월 5일날 저희가 들어갔잖아요. 보시게 되면 7월 10일이죠. 7월 10일날 들어갔잖아요. 이 7월 10일의 가격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때요. 이때입니다. 보이시죠? 이게 7월 21일이고 7월 10일이 이때요. 이때 장대 양봉 뽑아내는 날. 이때 장대 양봉 빵 뽑아내는 날. 똑같죠? 똑같죠? 그러니까 기존의 저항 라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러한 라인들을 돌파를 시키고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하게 되면 그리고 여전히 2차 전지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기차 밸류 체인에 대한 종목군들이 너무나 강했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업황도 좋아지고 그리고 후발주자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러한 후발주자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량 이런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 직전 고점 돌파되는 거는 돌파 매매로 매매를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저희가 이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저희가 매도했던 라인은 이 라인이었어요. 이 라인 절반 때리고 그 다음날 최종적으로 좀 마무리를 해가지고 딱 끝냈던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매매도 마찬가지로 10%가 넘어요. 거의 20% 가깝게 매도를 했던 종목입니다. 더 매도를 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 종목도 상당히 7월 달에 재미있게 매매를 했던 종목이죠. 20% 이상 수익 아주 좋아. 7월 달 이것도 기억이 되게 많이 남습니다. 근데 확실히 2차전지가 무너지니까 이 종목도 확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런 뭔가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었을 때에 눈치도 되게 잘 눈치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종목이라는 게 뭐 늘 가진 않아요, 여러분들. 내가 매매를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과 빠져나와야 되는 타이밍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은 뭐 매수도 잘 해야 되겠지만 뭐 매도는 예술이다. 뭐 이런 이제 뭔가 이제 증시에 웃지 못할 그런 말들도 상당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매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매도 타이밍들도 적절하게 잘 봐가지고 매도를 잘 하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보유 기간도 꽤 길었어요. 이 종목 한 2주 정도 보유를 해서 가져갔던 종목이니까 잘뭐 버텼죠. 뭐 잠깐 이탈하는 구간들도 나오긴 했었지만 확실히 이제 좋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꼬리가 살리면서 밑꼬리가 딱 발생이 되면서 다시 2차 상승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눌림목이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런 종목 이런 패턴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잘 버텨가지고 크게 수익을 내고 나왔다 그런 종목이고요. 7월달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비데이즈하고 이 와이즈버즈 같은 경우는 되게 재밌는 종목이었어요. 제가 지금 뭐 특별하게 아마 문자 메시지를 보시게 되면 저는 장황하게 잘 안 보내요. 우리 회원님들한테. 그냥 진짜 핵심 부분들만 딱딱딱딱 보내드리는데 이 7월 1일서부터 7월 7일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장이 계속 급락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매매를 거의 안 했어요. 급락 나오는데 뭐 매매야. 근데 이게 오랜만에 테마가 하나 발생하더라고요. 그 테마가 뭐였죠? 스레드 테마였습니다.
메타에서 출시를 한 SNS, 새롭게 출시를 한 SNS 스레드의 출시로 인해서 시장이 전 세계가 그냥 막 들썩들썩 한때였는데 뭐 확실히 우리나라도 그 모멘텀들을 받아가면서 매매를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시장이 밀리고 전체 종목군들이 별로 재미가 없었을 때 가장 화려하게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은 사실은 테마거든요. 예, 그런 이제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테마를 접근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테마를 접근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데 확률 높을 때 테마를 접근하는 방법은 시장이 안 좋을 때 테마가 부상이 됐을 때 그때가 확률 높게 굉장히 좀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모비데이즈를 7월 7일 날 8시 56분입니다. 보이시죠? 8시 56분에 저희 VIP 회원님들한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얘기들을 해드리면서 자 오늘 단타 관심주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모비데이즈, 마이즈워치 딱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딱 두 종목 말씀드렸어요. 뭐 우리 방은 뭐 A 테마 이겁니다, 뭐 B 테마 이겁니다, C 테마 이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골라서 매매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확률 높은 종목의 일부들만 알려드리면서 충분히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게끔 리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딱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모비데이즈하고 마이즈버즈. 그래서 모비데이즈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나락이에요, 여러분들. 뭐 나락이지 뭐. 지금 모비데이 좀 보실래요, 여러분들? 눈물 나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테마를 대응 되게 잘하셔야 돼. 테마 자칫 잘못해가지고 물려버리게 되면 답이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날 말씀드리고 변동성 보여주고 그 다음날 갭상승해서 1549원까지 변동성 보여줬다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28% 정도. 그 다음에 또 한번 볼까요, 우리? 또 뭐 볼까요, 여러분들? YG버즈.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뭐 다르겠습니까? 똑같아요. 이거는 이날 제가 시초가 종목 드리고 나서 상한가 기록했고 그 다음날 점삼, 그 다음날 상승 변동성. 딱 이틀, 3일 만에 한 70% 정도. 근데 그 이후에 주가를 보세요. 완전히 뭐 지옥문 열린 거죠. 그러니까 테마도 여러분들 테마를 매매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 타이밍에 들어가지 못하고 뒤에서 매매를 한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테마라는 것 자체는 그때 당시에 이슈몰이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시세 분출이 안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 잊혀져 버려요. 끝나는 종목이 됩니다. 뭐 또 똑같은 스레드라는 내용들이 나오겠습니까? 아니면 스레드가 진짜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뭔가 SNS의 대통합을 이루게 되면 뭐 주가는 다시 가겠지만 그럴 일은 없고요. 지금 한 달 가깝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가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죽은 테마가 된 거예요. 그러면 테마가 발생이 됐었을 때 여기서 먹고 나와야지 이 뒤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답 안 나오죠. 이거 모르신 분들 답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마 진짜 접근 조심하세요. 우리 회원님들. 먹을 수 있을 때 먹고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장이 밀릴 때 저희는 모비데이지나 YG버즈 대응해가지고 수익 열심히 또 챙기고 나온 그런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BHI 7월 11일 날 매수 들어갔던 종목인데요. 뭐 이 종목도 되게 재미있게 매매했던 종목이에요. 뭐 이때 당시에도 또 모멘텀이 좀 있긴 했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뭐 나토하고 또 유럽 방문하면서 이 원전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뭐 시장에서 좀 각광을 좀 받았었던 그런 때였는데 이 종목을 제가 7월 11일 날 좀 들어갔어요. BH 한번 볼까? 이것도 별로 재미는 없죠. 그 이후에 움직임들 봤었을 때 이때 들어갔습니다. 7월 11일 날이죠. 7월 11일 날 이때 들어가가지고 버텼죠. 자 이게 들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대량 거래량을 동반을 한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어. 그렇죠. 넥라인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어. 버티는 거죠. 그 다음날 상승 음봉 나오고 그 다음날 BHI가 폴란드에서 수주를 하는 원전의 협력 파트너사로 어디? 웨스팅하우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원천 기술을 많이 갖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해가지고 폴란드 원전에 들어간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뭐 상한가까지는 다 못 먹었습니다. 제가 1차적으로 목표가를 드렸던 가격이 10,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0,000원대에서 다 전량 수익 실현시키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BHI도 2박 3일 정도 2박 3일 보유해서 이 종목도 한 20%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던 7월달에 나왔던 종목. 기억이 아주 그냥 아름다운 기억이 남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제 전량 다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현금량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회원님들. 아마 이제 주식 처음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종목들을 되게 많이 끌고 가요. 물려도 끌고 가시더라고. 뭐 언젠간 올라오겠지. 뭐 흔히 얘기하는 이제 존버죠. 근데 이게 존버가 통하는 종목이 있고 존버가 통하지 않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정보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대에서 전량 다 수익 실현시키게 되면 얼추 맥스까지는 못 먹더라도 그래도 얼추 고가에서는 다 수익 실현시키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한 리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제 DOU. 요거는 좀 아쉬운 종목이에요. 제가 이제 바닥권에서 말씀 좀 드리고 주가에 대한 상승 구간들이 어디까지 좀 나왔었냐면 되게 재밌게 나왔어요. 되게 재밌게 나왔습니다. 43,000원대까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장에서 별다른 관심이 없다 보니까 이 종목도 밀렸죠. 다시 올라오는 모습들. 근데 이 주가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6월 29일 날 제가 39,800원대에서 말씀드리고 주가가 어디까지 움직였습니까? 주가가 어디까지 움직였어요? 여기까지 움직였습니다. 39,000원에서 여기까지 움직였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대에 대한 변동성을 보여줬다.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죠. 잘 대응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이제 포스코 엠텍. 이거는 뭐 올라가서 자랑을 하는 게 되게 좀 어색한 종목이에요. 뭐 이때 당시 7월달 중반서부터 포스코에 대한 이야기, 포스코 그룹주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왔었던 시기여가지고 뭐 저희도 그 흐름의 편승을 잘 잡았습니다. 포스코 엠텍. 보시고 되면 포스코 엠텍의 주가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7월달에 횡보가 됐었던 구간이었어요. 이때 당시 잡았거든요. 7월 12일날.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대량거래량 직전 넥라인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운봉. 요 구간에서도 저희가 잡았던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5일선 터치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급등하기 시작을 한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최고가가 얼마까지 갔어요? 47,000원까지 갔어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때렸습니다. 여기서 때렸어요. 3만원 때렸어요. 좀 아쉽죠. 수익 한 10% 정도 먹었는데 야 우리 잘했어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막 박수치고 했는데 그 뒤로 더 갔어요. 아쉽습니다. 이거는 참 수익이 나도 참 가슴 아픈 종목 중에 하나예요. 좀 더 제가 욕심을 내가지고 끌고 왔으면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항상 수익은 옳다. 항상 수익은 옳다. 포스코인데. 근데 또 과거로 또 넘어가서 보게 되면 또 잘 팔았어요. 또 잘 팔았습니다. 현재 주가가 29,500원대까지 변동성 보여줬다가 오늘 34,000원대까지 올라갔으니까 여기서 마음고생 하는 거에 비하면은 뭐 잘 하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도 뭐 포스코 인터나 뭐 포스코 DX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뭐 이런 것들 매매해가지고 뭐 깔짝깔짝 또 매매를 했던 부분들도 좀 있어서 뭐 아쉬움은 남지는 않는데 하여튼 요것도 7월달 한 달 동안 상당히 시장의 변동성을 크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수익을 잘 실현시키고 나온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 제이오. 문제의 제이오. 이 종목 제이오 제가 여러분들 많이 말씀드렸죠. 제이오 되게 많이 말씀드렸죠. 공개 방송 할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2,000원지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코인테크 같이 말씀드렸고 그리고 첨가제 쪽에서 제이오 보세요. 제이오 보세요. 제이오 보세요. 이 얘기 되게 많이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제이오는 저희가 7월 3일날서부터 공략을 했던 종목이고요. 매도도 기가 막히게 하고 나왔어요. 여기 꼭지에서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7월 3일날이 이때거든요. 이때 바닥권에서 이제 돌기 시작을 할 때 이 첨가제 갑니다. 첨가제 갑니다. 말씀드리면서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급락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종목만큼은 제가 계속 매수를 외쳤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 직전 저점 깨지 않고 횡보되는 과정에서 계속 버티고 2,000원지 올라가는 과정 거의 끝자락에서 첨가제 이야기 나오면서 뭐 대주전자재료나 뭐 나노신소재나 제이오나 이런 종목군들이 급등하기 시작을 했죠. 저희가 이날 7월 24일날 절반 그 다음날 꼭지 한 4만원대에서 절반 정도 다 매도를 하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되게 아름답게 끝냈던 종목이에요. 32,000원, 33,000원 정도가 평균 가격에서 한 4만원대 정도에서 저희가 매도를 다 치고 나왔던 종목이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는 종목이죠. 수익률도 꽤 나왔고요. 수익률도 꽤 나왔던 종목입니다. 한 20% 이상. 전체 회원님들, 전체 제이오 하나만으로 전체 회원님들이 한 20% 이상 수익 완료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종목을 묶여두질 않아요. 저는 리딩을 할 때 종목을 묶어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묶어두면은 우리 회원님들이 매매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우리 회원님들이 전체가 다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리딩을 진행을 시키고 있어서 이렇게 종목을 자주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운텍. 이 종목도 7월
이것도 단타 매매했던 종목이거든요. 예, 단타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9시 24분에 매매하자. 8,600원에서 8,500원대까지 분할 매수해서 매매 한번 진행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 좀 드렸던 종목인데 손절가는 제가 8,200원 드렸고 목표가는 1차로 9,200원 말씀 좀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라운텍의 주가가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되게 빨리 움직여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매매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이거든요. 이날이거든요. 7월 17일 월요일날 장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시초가 9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그 사이에 매수해가지고 이게 올라가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9,200원대까지 변동성 보여주는데 이게 고가가 얼마까지 나왔냐면 그날 당일날 고가가 9,750원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두 번 매매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분할 매도했던 종목입니다. 1차 매도는 9,200원에서 매도했고 2차는 9,500원에서 매도를 해가지고 평균가로 한 9,400원에서 전량 다 매도 치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도 참 재미있게 매매를 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되게 빨리 끝났어요. 이거 30분 봉으로 보게 되면 되게 재밌어요. 30분 봉으로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7월 17일이죠. 이날이잖아요. 이날이거든요. 9시 20분에 들어가가지고 땅땅땅 친 게 이게 지금 11시에 끝났어요. 되게 재밌게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9,200원에서 절반 때리고 그 다음 시간 타이밍에서 9,500원에 물량 걸어놓겠습니다. 라고 해서 매도를 했던 종목. 근데 되게 재밌게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당일 대응을 해가지고 이 종목도 10% 이상 수익을 좀 실현시키고 나왔죠. 그래서 7월달에 매매했던 내역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매매들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게 되면 계좌 수익률 늘리는 거는 1도 아니다. 당일 매수, 당일 매도 끝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미글로벌 이거는 스윙으로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판단을 좀 빨리 해가지고 그래도 한 4, 5% 정도는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인데 한미글로벌 차트 한번 볼까 우리? 되게 재밌어요 이것도. 한미글로벌 이때 샀거든요 바닥권에서. 그 다음날 바로 팔았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팔았어요. 7월 10일날 매수 들어갔잖아요. 이때거든요. 7월 10일이면 7월 10일이 이때구나. 7월 10일이면 이때 정도가 돼요. 이때 양봉 뽑아내면서 쭉 끌고 오서 그 다음날 바로 이때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가지고 갭상승 딱 보여줄 때 절반 매도하고 시장 분위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날 나머지 물량 전량 다 매도를 하고 매수가에서 매도를 하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그래도 이게 좀 짧아서 그렇지 그래도 한 5%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스윙 관점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한 5% 정도. 한미글로벌 역시 스윙 관점으로 접근해서 5% 정도 수익으로 마무리 좀 시켰던 종목입니다. 7월달에 매매네요. 그 다음에 이제 모베이스 전자 이 종목도 좋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한 5% 정도 수익 내고 나머지 물량은 매수가에서 던지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게 자동차가 이 이후서부터 좀 분위기가 좋았었거든요.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좀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2차원지 쪽으로 좀 쏠리다 보니까 안 가더라고요. 부품주들이. 되게 좋게 생각을 했었던 종목이거든요. 모베이스 전자가 보죠. 7월 14일 날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7월 14일이면은 이때쯤 돼요. 이때쯤 됩니다. 이때쯤 되죠. 이때구나. 이날에서 이 다음날 매도 때리고 나머지 물량 좀 지켜보다가 올라가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게 2차원지로 너무 쏠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나머지 절반 정도 고가에서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매수까지 던지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트레이딩 리딩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도 수익을 실현시키고 충분히 나와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활용 잘 하시면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리려면 삼성전기 이거는 제가 중기적으로 가져가는 종목인데 이게 요번 달에 16만 원대까지 움직였습니다. 14만 원대까지 진행이 됐죠. 14만 원대에서 저희가 5월 19일날 매매해가지고 쭉 끌고 왔던 종목이에요. 16만 원대까지 올해 요번 달 삼성전기의 고가가 물론 다시 내려왔어요. 다시 내려와서 좀 아쉽긴 한데 고가가 16만 1,000원대까지 갔습니다. 저희는 이거 매도를 아직 안 해가지고 좀 아쉬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대 자체가 좀 있어서 아직은 좀 끌고 가고 있는데 확실히 타이밍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14만 원에 이제 끌고 왔던 종목은 이제 정말 탄탄한 지지 라인이거든요. 이런 라인들이 탄탄한 지지 라인이에요. 이런 지지 라인들을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시게 되면 뭐 언젠가는 좋은 흐름들이 나온다라는 거, 좋은 종목들은 언젠가는 올라온다라는 거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되게 재미있게 봤던 종목이고 기분도 좋게 만들어줬던
그 다음은 이제 원이가 IPS. 이거 원이가 IPS는 너무 좋죠. 원이가 IPS는 저희 회원님들하고 이게 오늘도 급등했죠. 이거 아직 안 팔았어요. 지금. 원이가 IPS 아직 저희 안 팔았습니다. 이것도 수익이 되게 높아요. 수익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6월달서부터 제가 끌고 왔던 종목입니다. 6월 13일 날. 6월 13일 날. 이때죠, 이때. 이때서부터 이 가격대에서 제가 끌고 왔던 종목. 6월 13일 이 정도에서. 이거 밀려도 상관없습니다. 가져가겠습니다. 반도체 다시 옵니다. 쭉 끌고 왔던 종목입니다. 위아래 위아래 업다운 업다운을 보여줘도 박스권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고 다시 회복되는 강력한 상승들을 보여줬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왔다가 조정을 받는 과정이긴 한데 직전 고점에서 그렇게 크게 이탈시키지 않아. 이거는 이제 눌림목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눌림목으로서의 주가 변동성이라고 확인을 하고 버텼습니다. 그래서 어제 급등, 오늘 9%대 급등. 좋아. 이 종목 아직 안 팔았습니다. 안 팔았어요.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최종적으로 수익 실현을 한 종목은 아니긴 하지만 7월 그렇게 크게 변동성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양 이틀 동안 32,800원, 32,700원 정도가 저희 매수가라고 하게 되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7,000원대까지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게 수익률이 얼마야? 볼까? 32,500원에서 우리 지금 현재가가 37,700원이니까 수익률만 하게 되면 벌써 16%예요. 이 한 종목 가지고. 이 한 종목 가지고 수익률이 16% 지금 달성 중입니다. 좋죠? 이런 게 이제 7월에 매매를 했던 주요 종목들이에요. 7월 매매 주요 종목. 너무 좋죠? 고마운 종목이에요. 아직 안 팔았습니다. 8월달로 넘길 생각이에요. 곧 했던 종목, 기분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종목 이제 오픈엣지. 이거 분위기 진짜 잘 읽어야 되는 종목이거든요. 이거 오픈엣지 저희가 한 5% 정도 먹고 나머지 물량은 다 던졌거든요. 매수가에서. 이게 분위기가 되게 좋았다고. 2차전지가 가면서 반도체, 뭐 HBM, 그 다음에 뭐 시스템 반도체 이런 애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했던 종목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좀 갖고 있던 종목이죠. 근데 지금 결과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24,500원 여기죠, 여기. 이 라인을 돌파시키지 못하고 얘네들 꺾이잖아요. 꺾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분위기를 되게 잘 읽어야 돼. 이 구간에서 분위기를 되게 잘 읽어야 되는데 이게 7월 19일이거든요. 저희가 매수했던 기간이 7월 17일이에요. 그래서 2박 3일 정도 가져가면서 고가에서 때렸다고. 절반 정도를. 이거 분위기 묘하다. 일단 절반 정도는 입마에 붙게 시켜야 되겠습니다. 라고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도 좀 분위기 보다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매수가에서 다 던지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익은 먹고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던지는 그런 물량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수익 되게 잘 실현시키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1박 2일.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이거 다 업데이트는 시키지 않아가지고 2박 3일날 지나가지고 고점 때리고 나머지 물량 매수까지 던지고 수익 실현시키고 나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저희도 뭐 수익 잘 안정적으로 잘 줬던 종목인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코스모 신소재. 이게 뭐 압권이었죠. 이게 압권이었죠. 이거 지울게요. 셀트리온. 이거 압권이었죠. 코스모 신소재. 이거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전량 다 매도했던 종목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좋아가지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매수한 날짜가 7월 19일 날. 보이실까? 7월 19일 날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이제 2차원지 막 열심히 간다 할 때 이때 매수했던 종목이거든요. 끌고 갔어요. 근데 이게 시장이 코스모 형제들을 끌고 올라간 게 아니고 에코프로하고 포스코만 끌고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거의 이제 막판 2차전지 막판 피날레를 보여줄 때 이 종목도 끌고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22만 원대 전량 다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22만 원대 전량 다 매도하고 나왔던 종목이에요. 21만 3천 원에 사가지고 22만 원. 이것도 한 5% 정도 먹고 나오는 종목이죠. 그래서 이것도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그냥 매도까지 잘 때렸다. 좋은 타이밍에서 잘 매도하고 나왔구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종목을 그냥 막연하게 들고 가는 게 아니고 항상 올라갈 때 내가 어느 정도에서 수익 실현 시켜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원활하게 묶여있지 않고 자금을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아셨죠? 뭐 계속 가져간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존버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그렇게 해서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준.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러분들 2차전지 막 포모 현상 올 때 막 포모 현상이 오셔가지고 죽겠다, 2차전지 없어요.
그때 제가 대안을 드렸던 종목이 이 원준이에요. 네. 저희도 늦게 들어갔어요. 7월 24일에 들어갔습니다. 7월 24일날 저희가 이 자리에서 들어갔어요. 원준 한번 볼까 위치? 네, 이때 들어갔습니다. 이때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이때 7월 13일, 7월 24일. 그리고 이날 밤에 제가 우리 야간 공개 방송할 때 여러분들한테도 포모 증상 오시죠? 2,000원지 2,000원지 없으시면 이거라도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원준 갈 거예요. 변동성 나올 겁니다. 상승 변동성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이 종목을 말씀드렸던 종목이거든요. 그 다음날 올라가서 출발했는데 다 운봉 맞고 떨어졌죠. 근데 우리 매수가 이탈시키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홀딩해서 버텼던 종목이고, 그 다음날 원준, 이 원준이 포스코 퓨처엠에 열처리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 막 움직일 때 이 종목도 같이 따라 움직인다고 저는 예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이 변동성을 보여줄 때 상단에서 매도 치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수익을 잘 수익 실현시켰던, 네, 수익 실현 완료했던 종목입니다. 되게 재밌게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상당히 조금 쫄리기도 했고 굉장히 좀 다이내믹하게 움직였던 종목인 것 같아요. 다이내믹하게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이 요거예요. 덕산하이메탈. 7월 27일 날 어제 매수했죠? 네, 어제 매수했는데 오늘 매도 때렸어요. 7월 27일 날 어제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덕산하이메탈. 아주 좋아요. 덕산하이메탈 이거 어제 매수했거든요. 보이시죠? 11시 12분에 8,100원에서 8,100원, 8,160원에서 8,100원에 매수범위 잡고 들어가자. 네, 목표가는 8,700원, 손절가는 7,800원 잡고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11시 12분에 들어가서 오늘 전량 다 매도 때렸어요. 네, 9,000원의 절반, 그리고 8,900원의 절반. 네, 8,900원, 9,000원의 절반씩 매도해가지고 어제 매수 들어가가지고 오늘 매수. 네, 어제 매수 들어가서 오늘 다 매도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1박 2일 코스로 10% 이상 수익 완료했던 종목이에요. 되게 재밌죠? 네. 오늘 뭐 금요일이어가지고, 네, 그리고 한 이틀 동안 우리 회원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시장이 너무 변동성이 커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해가지고 1박 2일 통해가지고 좀 임팩트 있게 수익을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제 들어갔던 거 덕산하이메탈, 그리고 오늘 전량 다 매도 치고 나왔습니다. 1박 2일 코스로 덕산하이메탈 오늘 매도 완료 10% 이상 끝냈었던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성엔지니어링, 이거는 뭐 지금이야 최근 들어서 주성엔지니어링 이야기가 되게 많죠. 근데 저는 우리 회원님들한테 최초에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 5월달이었어요. 5월달 말, 5월 26일 날쯤에 제가 주성엔지니어링 가죠, 이거 갑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어디까지 움직였어요? 주성엔지니어링 한번 볼까? 주성엔지니어링 이거 5월달에 어느 누가 봤냐고. 안 봤어요. 시장에서 얘기도 없었어. 근데 저희 회원님들하고는 이때 들어갔었다고. 바닥 확인하고 직전 저점에서 이탈시키지 않고 바닥 확인한 상태에서 대량 거래량 동반해가지고 사이드로 기는 동안, 이거는 똑같이 여러분들 횡보예요. 이거는 기간 조정이라고. 가격 조정이 아니고 기간 조정으로 가는 거죠. 다음 타순을 기다리는 애들이었던 얘기죠. 그래서 7월 26일 날 이 횡보되는 구간에서 저희가 매수 들어가가지고 여기까지 버티는 모습들 40% 정도 좋죠. 아주 이런 것들.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알짜인 종목이에요. 네. 이런 종목이 알짜다. 주성엔지니어 5월 26일 추천. 5월 26일 추천해가지고 쭉 끌고 오는 종목. 좋죠, 이런 종목들. 뭐 8월달에 던질지 내일 던질지 뭐 월요일날 던질지 그거는 아직은 뭐 미정이긴 한데, 하여튼 이런 종목군들이 차트적으로도 되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흔들리더라도 버틸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이건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5월달하고 6월달 그리고 7월달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그려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버티면 되게 좋은 수익률이 나오죠. 그러니까 테마로 버티는 게 아니고 업황이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보면서 버티게 되면 밀리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 가져가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은 되게 재미있게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 심텍, 스윙 홀딩 전략 적중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보시게 되면 제가 6월 28일하고 6월 29일 매매를 들어갔던 종목이에요. 이거는 제가 여러 번 매매했던 종목이에요. 비중을 좀 실었죠. 보이시죠? 6월 28일 날 34,000원 정도 부근에서 매수해서,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비트컴부터 본전 매도하고 여기다가 물량을 더 얹어버렸어요.
37,000원이에요. 37,300원입니다. 자, 저희가 34,000이라고 그냥 하자고. 간단하게 34,000이라고 간단하게 하자고. 37,000원이잖아 지금. 그럼 수익률이 얼마? 8.82%. 근데 제가 이거 두 번 샀잖아. 그럼 이런 종목분들이 수익률 자체는 다소 조금 생각보다 뭐 10%가 채 안 되네 라고 생각을 해도 물량을 두 번 들어갔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10% 이상의 수익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저희가 7월 달에 좀 따뜻하게 매매를 해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좀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성일하이텍이 그러고 보니까 없네. 성일하이텍. 성일하이텍도 저희가 좀 매매를 했던 종목인데 그러니까 성일하이텍이 없네. 성일하이텍도 한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일하이텍 이것도 저장을 해놔야 되겠지. 성일하이텍도 좀 보여드릴게요. 성일하이텍은 제가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7월달에 저희가 이거 최종적으로 매매를 끝내고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딴딴딴. 이게 7월 18일날 좀 매매를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보이십니까? 성일하이텍 7월 18일 매매 보이시죠? 차트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되게 재밌을 거야. 7월 18일 성일하이텍 짜잔. 7월 18일날 매수죠? 보이시면 7월 18일날 매수 들어갔죠? 이 2시 24분에 7월 18일이면 언제냐면 이게 이때예요. 최저점. 그리고 18일날 급등하는 요 시점에서 저희가 매수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매도를 언제 했냐? 매도한 것도 보여드릴게요. 매도한 거 보여드릴게요. 7월 20일날 9시 1분에 15만원 부근에서 전량대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보이시죠? 7월 18일날 매수, 7월 20일날 15만원 부근에서 나머지 물량 전량 다 매도하고 나왔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고가가 얼마까지 갔어요? 16만 2천원대까지 갔죠? 더 갔죠? 근데 저희가 매도한 날이 이날이에요. 20일날 7월 10일날 20일날 이날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15만원 여기서 매도를 다 치고 나왔습니다. 뭐 물론 그 이후에 주가 변동성은 더 크게 나오긴 했지만 저희는 바닥권에 진입할 때 매수 들어가서 그 다음날까지 버티고 이날 변동성 나올 때 15만원에서 전량 다 치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매매해가지고 이것도 한 1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왔다.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끝이에요. 7월달에 수익은 이렇게 해서 저희는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7월달 정리를 해도 저희 회원님들하고 7월 정리를 하게 되면 수익 계좌로 마무리. 그리고 하루에 한 종목 이상 수익 완료. 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여주었음에도 안정적인 매매로 계좌 관리 병행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7월달에 여러분들도 수익이 많이 나셨던 분들도 축하를 드리고요. 축하드리고 그리고 혹시라도 7월달에 만족스럽지 못한 수익률을 달성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메모했던 이러한 부분들을 좀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좋은 타이밍 그리고 좋은 종목 고르시면서 수익 달성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7월달 뭐 나름대로의 매매 이야기는 뭐 이 정도에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8월달에 여러 가지로 뭐 또 공부 좀 많이 해서 8월달에도 7월달 못지않은 좋은 종목들 많이 발굴해서 저희 회원님들하고 매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수익이 안 나서 고민이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우리 방으로 문을 좀 두드리시기 바라겠습니다. 4506입니다. 회원 가입하실 분들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회원 가입하시면 되고 뭐 저는 뭐 작은 종목들은 가급적이면은 잘 매매를 안 하려고 해요. 뭐 매매를 해야 되는 때가 되면 하겠지만 뭐 그런 것들은 뭐 주력으로 한다거나 뭐 이러진 않고 좀 안정적인 종목 그리고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안정적이면서도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또 위주로 많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들 많이 하셨고 7월달 진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또 이번 주 금요일인데 좀 힘드셨을 거예요. 이번 주 저도 되게 많이 피곤해요. 7월달 신경을 많이 썼더니
7월달 마지막 주가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더니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또 늦은 시간에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주말 편히 쉬시고 다음 주 뭐 달력상으로는 7월 30일이라 마무리 좀 잘 하셔서 8월달 준비 잘 하셔가지고 대박 수익 거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뭐 개별적으로 도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없으시면 오늘 공개 방송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